자, 안녕하십니까. 이근갑쌤이에요. 예. 여러분, 오늘 내가 이제 좀 마음 먹고 이제 영상 하나 좀 올리고 싶은데, 강하게, 점수가 과연 올라갈 수 있는가. 이제 이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왜냐면, 내신은 좀 어떻게 하다 보면 뭐 올라간다 생각되는데, 수능은 깝깝하고 아마 답답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신에서 국어 점수를 10점 올렸다. 근데 실제 점수 계산해 보면 그 10점은 여러분이 받은 그 시점이 아닙니다. 맞잖아요. 학종에서 다른 과목 썼고 뭐 3년 동안 평균 내고 하다 보면 그 10점이 아니에요. 의미가 없죠. 그 0점 몇 점밖에 안 될걸요. 예. 그래서 하지만 수능은요. 2점이 올라가면 과가 바뀌고 4점이 올라가면 대학이 바뀌어요. 한두 개 더 맞추면 대학이 바뀝니다. 수능이 훨씬 좋죠. 아이씨, 알고 있는데 무슨 헛소리야. 그러지 말고 알고는 있죠. 하지만 여러분 깝깝한 마음은 뭐냐면, 그래 아는데 안 올라가는데 웃자라고, 이거죠. 예. 그게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 여러분 잘못이라기보다는 전 딱 까놓고 선생님들의 잘못 같아요. 나 빼고 뭐 나도 잘못이 있는가 모르겠지만 그렇게 있을 수 있겠죠. 내 말은 수능에 관련돼서는 잘못된 게 굉장히 많아요. 한번 봅시다. 자, 뭐가 잘못됐냐면 첫 번째가 여러분, 이 수능 국어가 왜 나오게 되는가 잘 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앞에는 옛날에는 이제 본고사를 봤었어요. 본고사. 아주 옛날. 선생님도 본고사를 본 적이 없는 세대예요. 옛날에 이제 예비고사 플러스 이제 본고사 이렇게 나오고, 이건 오늘 이해를 잘 시켜줘. 오늘 이 수업 진짜 중요하니까 이건 꼭 보세요. 돈 받는 거 아니잖아. TCG 영상이니까. 혹시 합니까? 이거 하나로 인생 바뀔지. 예, 한번 잘 봅시다. 자, 요때는 고등학교 이제 지금 국어만 말합니다. 이제 국어만 말할 거예요. 국어 교과서. 교과서가 고1, 고2, 고3 이렇게. 이거 아마 있어봐야 뭐 1학 책 한 권이겠죠. 아니면 1학기, 2학기를 하게 되면 총 6권 되겠죠. 이것만 보면 돼요. 아니면 플러스 뭐 고전시가 고전문학도 있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지문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나와요. 주로 이제 예비고사는. 본고사는 그렇지 않아요. 본고사는 어마어마한 공부 분량을 자랑합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작품이 나오면 그 작품의 출전, 그 작품의 배경 완전히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어렵죠. 예. 근데 이거는 수능하고 다른 게 엄청난, 요거는 이제 교과서만 딱 기억하면 되죠. 예비고사는 보고서 엄청난 양을 뭡니까? 예,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기억을. 요것도 이제 기억을 하죠. 이제 요거 시험을 본 뒤에 그 다음에 나온 시험이 그냥 학력고사가 나와요. 나오다가 그 다음에 1990 한 4년? 3년? 2년? 3년? 그쯤에 역시 학력고사가 유지가 되면서 그 다음에 플러스 대학별 고사. 논술 빼겠습니다. 요게 요거와 유사해요. 유사합니다. 여기 납니다. 그러면 이 시기 있죠. 이렇게 학력고사를 보던 요 시기에도 교과서가 시험 범위예요. 이때는 뭐라고 말해나. 어쨌든 요때도 이거는 교과서 3권이죠. 요때는 교과서가 2권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어쨌든 요것도 교과서에서만 나와요. 자, 요까지 딱 내고 나니까
교육적 폐단이 많은 거야. 무슨 말이면 그냥 잡으세요. 1 이거 이해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여기서 시험 되면 교과서만 무조건 암기하면 끝나요. 암기나 또는 기억 하면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거의 다. 그러니까 만점이 많죠. 많이 받아줄 수 있는. 물론 워낙 어려워서 만점 잘 안 나오지만 어려워서 안 나오는 겁니다. 어쨌든 교과서만 only 이 교과서만 암기하고 기억하면 돼요. 그럼 교과서만 암기한다면 여러분 공부를 어떻게 하면 될까? 지금 내신하고 똑같이 하면 돼요. 첫 번째는 1 교과서를 공부합니다. 기억 교과서를 공부하고 2 플러스 관련된 시중에 있는 엄청난 양의 문제집들 막 풀면 돼요. 막 풀면 왜? 그 범위에서만 나오니까 문제만 계속 풀면 뭐야? 공부한 게 나오면 기억이 다져지고 공부 안 한 게 나오면 뭔가 모르는 거 채워지고 그래서 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 뭐야? 다 완성이 돼요. 예, 이런 문제집을 엄청 풀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뭐 부모님들이 국어 점수 안 좋으면 야 그거 배운 거 공부하고 문제집 많이 풀면 되는 거 아닌가? 자꾸 여러분 문제집 많이 푼다고 생각하죠. 왜요? 이런 문제를요 아주 많이 풀면 그냥 걸려듭니다. 시험 문제가 걸려들어요. 즉 문제가 걸려들어요. 그리고 기억도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만 해도 적중이라는 게 굉장히 많았죠. 왜? 한정된 범위 안에 내니까. 지금 마치 EBS처럼. 근데 EBS보다 더합니다. 이건 똑같이 나요. 자, 두 번째 가면 이래 되면 또 뭐가 좋냐면요. 자, 봐. 이렇게 되면 자, 교과서는 이미 모르는 거야, 아는 거야? 이미 지문을 다 아는 거죠. 그 문제 풀 때 지문을 꼼꼼하게 읽을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요? 지문 이미 다 공부했는데 외웠는데? 자 보세요. 자 교과서는요 이미 우리가 지문을 알고 있어요. 왜? 여기서만 문제가 나오니까 이미 알고 있는 거야.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지문 분석을 스스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선생님이 분석해 준 거 정리된 걸 기억하면 되기 때문에 계속 읽으면 되니까 굳이 따로 분석할 필요 없죠. 그래서 이거는요 딱 문제 풀 때 딱 보자마자 문제만 바로 풀면 문제를 바로 풀면 돼요. 그리고 이 문제도 특별한 문제가 아니고 그냥 지문 안에서 학원쌤이나 참고서에서 적혀있던 그 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답도 금방 나오고 시간도 전혀 부족하지 않아요. 시간 부족 같은 것도 거의 없습니다. 끝나고 나면 시간 여유가 많이 생겨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시간이 많으니까 당연히 뭡니까? 2번 이상 검토가 가능해요. 알겠죠? 그럼 이런 문제 풀 때 기억이 안 나면 어쩔까? 하고 기억을 떠올리면 돼요. 그때 내가 배울 때 그때 선생님 파이널 정리할 때 그때 학문의 목적 그 단원에서 두 번째 질문 그 뭐라 했더라 뭐라고 했더라 이렇게 떠올리면 돼요. 맞다 2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들었어요. 이게 학력고사예요. 기억을 떠올리고. 그럼 학력고사를 잘 하려면요 첫 번째 뭐요? 교과서를 여러 번 반복해서 많이 읽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또 혹시 실수할 수 있으니까 문제집을 많이 풀죠. 그럼 이때 문제를 많이 푼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할까? 걸려들기 위해서예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내가 혹시 놓친 게 없냐? 문제 풀다 보면 내가 놓친 게 문제 나올 수 있잖아요. 놓친 게 없냐? 아니면 적중해가지고 대박 이렇게 맞출 수 있는 이런 쪽이 옛날 문제예요. 이런 거는
정말 교과서가 한정되기 때문에 일단 지문을 반복해서 정리한다. 그래서 지문을 몇 번이나 정리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시중 문제집을 혼자서 말해보자. 그때 내가 학교 다닐 때 기억나는 게 친구들하고 기억났던 게 하루에 문제 300개씩 풀기 이런 거 있었어요. 요즘 말 돼요? 불가능하잖아. 그러면 300개씩 문제 푼단 말은 뭐예요? 예, 지문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요? 이미 외웠잖아. 이미 기억했잖아. 그러니까 계속 문제 푸는 거예요. 실수 안 하기.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 나라에서 볼 때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여기에 문제점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1994년 5년에 만든 게 바로 수능입니다. 수능. 이게 쌤 기억에 1994년인가 5년쯤 신봐요. 5학년도. 그럼 잡아. 이름 잘 보세요. 예비고사. 학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니까 범위가 있죠. 학력고사니까 범위가 있습니다. 그 수학능력 시험을 보면 말 그대로 능력을 묻는 시험이거든요. 자기의 어떤 능력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대부분 수능 강사는요. 이 수능 역사를 모르세요. 예. 저는 아주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수능을 가르쳐왔기 때문에 이 수능 역사를 다 알고 있어요. 뭐 다 알기보다는 다 알 수 없죠. 어른들도 많이 알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배경을 아시면 해결 방안도 알 수 있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능력을 묻는 시험이요. 이때 우리 깜짝 놀랐어요. 왜? 도대체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때 만들면서 그때 나라에서 발표한 것도 있고 교수들의 이야기하면 자 이제 학원 강사의 전성기는 끝났다. 왜? 학원 강사는 기억을 시켜서 문제 계속 풀려서 답을 찍어내는 연습을 한 거지만 수학능력 시험은 그게 아니다. 배우지 않은 지문이 나온다. 그래서 이거는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못 푼다. 이래가지고 그때 학원 가도 막 술렁거리고 난리 났습니다. 여러분 태어나기 전이니까. 그때 전부 다 학원 선생님들이 자 이제 우리 학원은 끝인가? 직업을 바꿔야 되나?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그런데 왜 학원 살아남았냐? 학원 잘해서? 아닙니다. 이게 딱 발표됐을 때 웃기는 일이 벌어져요. 학교가 먼저 붕괴가 됩니다. 왜?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말고 다른 걸 해야 되니까 이때까지 선생님들도 참고서 보고 다 뺏겼거든요. 참고서가 옛날 참고서가 중요하죠. 하이라이터 한샘 보고 교과서에 다 뺏겨 적어요. 이거는 남을 비방하는 게 아니라 팩트입니다. 예, 다 뺏겨 적어요. 해서 이걸 애들한테 가르쳐줘서 기억을 시켰단 말이야. 그렇게 평생 공부를 해온 사람한테 갑자기 처음 보는 지문을 읽어내는 능력을 심어줘라. 처음 보는 시를 읽고 뭐 상상력을 발휘한다든지 아니면 추론, 이끌어내는 이걸 해라 하니까 자기도 못하니까 가르치는 방법이 안 쓰는 거예요. 깝깝하죠. 이게 완전 바뀌었어요. 근데 학교가 먼저 붕괴됩니다. 학교 선생님이 못하는 거예요. 그럼 학원은 잘하냐? 아닙니다. 보세요. 학원도 대비가 안 돼요. 그런데 학원이 왜 살아남았냐? 왜 남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학교보다는 좀 재미있고 좀 뭔가 있어 보이는 강의를 하니까 혹시 싶어서 듣습니다. 제가 이때 학생들 기억나는 게 뭐냐면 잘 들으세요. 만족도가 거의 없으면서 그냥 듣는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안 하는 이보다 낫겠지 이런 생각 듣는 거예요. 근데 점수가 안 나옵니다. 왜? 여기 있는 학원이나 학교나 이 두 분 다 계속 뭡니까? 기존 내신이나 학력고사의 방식으로 계속 강의를 하니까 완전 다르거든요. 따로 놀거든요. 이때 수학능력 시험은 여러분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잘 보세요. 지문이 제 그때 기억이 지문이 9개인가 나왔었어요. 나오는데 이때는 교과서를 반영했어요. 교과서에서 세 지문 내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학, 비문학 해가지고 뭐 교과서에 비문학도 이게 포함되겠죠. 어쨌든 총 9개쯤 나옵니다. 9개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수능 공부할 때는요. 이렇게 수능 교과서, 수능 문학, 수능 비문학 이렇게 배웠었어요. 자, 그럼 이 교과서 세 지문은 어때요? 교과서에 나온 그대로 내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하면 좀 과도기적이다. 과도기의 형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학력고사에서 완전한 수능을 바로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교과서에서 세 지문을 내줘서 좀 과도기적인 모습을 띠는 겁니다. 또 학교 교육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게. 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학, 비문학 나머지 3분의 1, 3분의 1 요 두 개, 3분의 2는 처음 보는 데서 냅니다. 글이나 어떤 작품 처음 보는 거. 개박살 났죠. 뭣도 모르고 막 풉니다 애들이. 선생님도 뭣도 모르고 막 강의를 해요. 자, 요렇게 되다가 잘 보세요. 되다가 2학년도인가 3학년도가 좀 애매합니다. 요때 학년도 가면서 교과서에 직접 출제를 이제 하지 않는다. 이걸 발표해요. 교과서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수능의 본질로 간 거야. 이게 이제 수능 본질이에요. 안 합니다. 안 하고 대신 어떻게 한다? 간접 출제 방식을 취하겠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출제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교과서의 지문을 직접 출제하지 않겠다. 교과서께 안 나온다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그때 당시에 수많은 쌤들이 항상 보면 쌤들이 변화를 빨리 캐치를 못해요. 여기에 있는 교과서 가르치던 그 추억 때문에 또 교과서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안 나온댔는데. 그 제가 교육청에도 또 딱 알아보고요. 제가 관계자들한테 연락해서 많이 알아봤어요. 전부 다 안 나온다 그랬어요. 발표했지 않냐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유명대 학원 선생님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때는 좀 내가 무슨 용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전화해서 아니 교과서 가르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때 그 수많은 쌤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아서 반말하신 분인데 이건가? 너는 그래서 아직 멀었어.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데요? 그러니까 두 선생님이 있었어요. 한 선생님은요 완전 개념 없는 쌤이었어요. 뭐냐면 야 간접으로 나온데도 나오면 못 잘라고. 그 여러분 생각하고 똑같죠. 그 선생 수준이 여러분하고 똑같은 거야. 나라에서 안 낸다면 안 내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해봐. 개박살 나죠. 언론 뜨고 나와서 공개 사과하고 분명히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은 제 생각에는 그냥 이런 수능판에 계시지는 않을 분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두 번째 쌤은요. 나쁘다고 해야 될지 좋다 해야 될지 이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가? 너는 아직 어리고 잘 모르는 것 같아. 자기도 알고 있대요. 교과서 출제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지만 그래도 애들은 작년도에 관성이 남아서 재수생 같은 경우라든지 왜? 교과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재수생은 바뀐 교과서를 한번 보고 싶어 하지 않느냐. 또 고3은 작년까지 출제를 계속 왜? 역대 우리나라가요. 대한민국의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 교과서가 출제 안 된 적은 없었어요. 여태까지는 무조건 교과서가 100% 출제됐거든. 수십 년 동안. 그럼 생각해봐. 수십 년 동안 교과서가 출제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출제 안 한다면 믿음이 와야 하나요? 믿음이 안 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안 오는 고3과 또 바뀐 교과서를 보고 싶어하는 재수생을 만족시키려면 시험에 안 나오는 걸 알면서도 그걸 깔아줘야 돼. 그래야 돈 버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쌤이 젊고 의협심이 불타오르니까 화가 났습니다. 왜?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유명 강사면은 뭡니까? 올바른 걸
제시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변화된 걸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마인드가 아니었어요. 되게 속상했어요. 근데 이때가 이제 교과서를 지출지 않고요. 이때는 완전 오리지널 이제 문학, 비문학이 나오고요. 이때 비문학 지문 중에 재밌는 게 언어학이라는 게 있었어요. 언어학. 요것만 내는 거예요. 처음 보는 거. 그리고 여기부터 본질이죠. 그럼 요때부터 이제 애들이 혼란스러울 거 아닙니까? 교과서 바뀌고 교과서 안 낸다니까 애들이 막 그럼 웃자라고 뭐 그런 일이 벌어질까봐 평가원에서 쫄아서 2회부터 6월, 9월 모의고사를 실시합니다. 평가원 모의고사는 그 전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요때부터 시작된 거야. 속된 말로 개 쫄아가지고. 그래서 6월, 9월은 누굴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요렇게 나옵니다라는 걸 샘플로 보여준 거죠. 교과서 안 나온다 그러고. 그래서 6월, 9월 보게 됐죠. 그 수능이 바뀝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저도 이제 골치 아팠던 게 저도 이제 이전에는 선생님 어릴 때 막 내신 강의도 하고 또 저도 사실 수능이 뭔지 몰라가지고요. 솔직히 참고서 뒤에 해설지 다 뺏겨서 옮겨줬고 아니면 각종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이 안 돼가지고 참고 서적을 엄청 샀어요. 그래서 집에 책이 막 수천 권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엄청 버려서 지금 수백 권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도 한 1000권 남아 있을 겁니다. 예. 진짜 수천 권이 뭡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책을 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 믿겠지만 노량진에 국민문고라고 있었어요. 옛날에. 지금 다이소 있거든요. 그거 그 주차장짜리 그 지하에 있었어요. 제가 우리 때 재수생들은 오전에 강의하고 저녁에 강의하기 때문에 낮에는 비어요. 그러니까 1시부터 2시, 3시, 4시, 5, 6시 딱 5시간 빕니다. 이때 선생들이 프린트도 만들고 식사도 하고 잠깐 사우나 갔다가 잠도 자는 딱 그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에 제가 하루도 안 빼고 있다면 거짓말이고요. 일주일에 월화수목금이면 한 3번 정도는요. 2번, 3번 정도는 항상 그 국민문고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영풍문고보다는 작지만 그런 사이즈예요. 그게 쌤이 무슨 책이야? 논문 코너에 맨날 앉아 있었어요. 왜? 공부 잘하는 모습 보여주려고? 아닙니다. 그 보여주려고. 내가 모르니까 자료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자료를 다 살 수가 없잖아요. 왜? 돈 아깝잖아. 또 너 다 사기는. 그래서 잘 신중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 그 책을 쌓아놓고 앉아서 그걸 계속 봅니다. 봐줘. 진짜 필요한 건 사고 하니까 그래서 공부를 막 하게 됐던 기억이 나요. 예, 나도 수능을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제가 2000년에 이게 2001년 정도부터 수능에 대한 감을 딱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뭔지를 본질을 알게 된 거예요. 수능의 본질은 뭐냐면 1. 이끌어내기. 추론이죠. 딱 이 2개예요, 2개. 그러니까 학력고사는 기억을 100개를 기억했으면 100개를 다 기억하냐? 100점. 92개를 기억하냐? 92점. 이런 시험이라면 이건 기억 문제라면 이거는 기억이 아니고 처음 보는 본문을 봤는데 이 본문에 내가 말한 밑줄 부분과 같은 의미를 가진 걸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두 번째 추론. 지문에 나와 있는 어떤 부분을 보고 그걸 바탕으로 다른 생각을 좀 이끌어내고 다른 생각을 창조해낼 수 있는 능력을 묻는다는 것을 딱 깨닫게 됩니다. 그냥 아는 게 아니고요. 깨달았어요. 그때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았죠.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거네. 그래서 내가 그다음부터 수많은 자료 사는 걸 중단합니다. 왜? 의미가 없죠. 자, 그래서 그전에는 전부 다 이게 중요했죠. 배경지식이다. 이거 전부 다 공부해서 외워서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배경지식으로는 푸는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제가 2001년에 아마 대한민국에 처음일걸요.
그때 2001년에 그때 무슨 책이 제일 인기 좋았냐면 인기 좋은 책 중에 하나가 소설 줄거리 요약집이 인기에 대박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소설 줄거리 요약집 있어 없어요? 안 나옵니다. 그 봐봐야 안 나오거든. 그때 제가 수업전에 자 소설 줄거리 필요 없다 했다가 진짜 욕 바가지도 묻고 옆에 쌤 뭡니까? 저 새끼 초짜배기 놈이라서 소설도 많이 안 읽었어. 지가 소설을 많이 안 읽었기 때문에 자신이 없어서 저런 식으로 몰아간다. 저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물론 많이 안 읽었어요. 소설 많이 안 읽었습니다. 제가 뭐 읽어봐야 그 선배쌤만큼 많이 읽었겠습니까? 아무래도 그거는 나이가 들수록 아는 게 더 많아지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만 해도 나이가 어렸으니까 20, 30이잖아요. 너무 어리잖아. 그러니까 이 어린 나이는 당연히 얼마 안 받겠죠. 하지만 소설은 필요 없었어요. 줄거리가. 그리고 시에서 여러분 알고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동글 빼하면서 분석하죠. 예, 그걸 제가 시작했어요. 안 믿으면 안 믿어요. 뭐 제가 시작했다 대단하다 보다는 이걸 깨달으면서 이제 그런 게 나오게 됐던 겁니다. 또 세 번째 시조 있죠, 시조. 지금도 이렇게 스튜디오 밖에 하면 제 책장에 꽂혀있던 것 같은데 시조,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시조 해설집을 제가 구했는데 총 3권이나 있습니다. 시조 해설 사전이 3개 있다고. 왜? 시조 나올 때마다 해석을 못해서 그거 뺏겨 적으려고. 책이 3권이라고 3권. 근데 그 책도 안 보게 됐습니다. 왜요? 수능의 본질을 깨달았거든. 여러분 본질을 깨닫지 못하면 이번 1년 동안에 극적인 향상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깨달음 뭡니까? 가능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수업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때부터 이제 수능의 본질 나왔는데도 대부분은 아직까지 여기서 이제 못 태어나고 있는 거죠. 계속. 저는 여기서 이제 빨리 본질을 깨달아서 적용시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지금 우리 막 인터넷 강사들을 보면 막 버스에 광고 붙이고 5만 대 돌리고 막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버스 광고 온 적은 없지만 뭐 인터넷 SNS에서 광고 돌리고 하죠. 예, 지금 그때는 이게 2000년, 2001년 이때는 쌤이 광고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때는 또 공개 강의 같은 게 있었거든요. 예, 저는 공개 강의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기억나는 게 첫 수업할 때 3월달 시작했는데 64명이었는데요. 바로 그 다음 달에 250명. 이거 거짓말하면 내가 목을 칠게요. 바로 그 다음 달에 350명. 그러니까 3, 4, 5월 달에. 6월은 안 불고 그대로 들어가요. 350명, 막 352명, 한 두세 명만 불었어요. 그리고 7월 방학 때 재학생과 합해지면서 1250명. 그리고 1년 끝난 뒤에 1년 마지막 10월 파이널 때 한샘학원 제일 큰 강의실 340명짜리 강의실을 가득 채웁니다. 마감을 쳐요. 그리고 그 다음에부터 전체 학생 수는 제가 1등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 광고 안 했다 했잖아요. 그 애들한테 노트한 건 안 줬습니다. 또 공개 강의? 공개 강의 안 했어요. 원래 공개 강의가 광고거든요. 안 했습니다. 뭐냐? 수능식 강의 때 점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재수인데 입소문이 금방 나버린 거예요. 저도 놀랄 정도로. 왜? 갈 때마다 푹푹 불어있으니까 저도 깜짝 놀란 거죠. 점수가 올라가면 애들은 옵니다. 자, 봐. 이렇게 하다가 자, 이렇게 수능의 본질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 쭉 만들다가 2005학년도인가? 됐을 때요. 노무현 대통령 왔을 때입니다. 그때 평가원에서 발표를 합니다. 이제 수능 문제, 신유형 문제는 이제 출제할 수가 없다. 이거 발표합니다. 지금 우리 신유형 이야기죠. 그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다 여기 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1995년에서 2005년 10년 동안 수능에서 낼 수 있는 모든 유형의 문제는 다 낸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뭐라고 발표하냐, 평가원에서 어떻게 발표하냐, 이렇게 발표합니다. 신형은 이제 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출제됐던 거, 그래서 뭐 출제된 기존 유형과 기존의 어떤 작품, 이걸 다시 재사용하겠다, 이걸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점점 이제 지금의 수능에 가까워집니다.
여러분 지금 더럽게 어려워하는 기술 지문 있죠. 기술 지문은 2007년에 등장합니다. 왜? 수능은 뭐가 나도 관계없거든. 자 보세요. 이렇게 등장했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가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왔을 때부터일 겁니다. 2000한 근데 실제 반영은요 2010년 2011년 2012년 이렇게 가다가 실제 이제 이렇게 가다가 2014, 15, 16이지 14, 15, 16 그러니까 2013 학년도 2014, 2015 요까지가 A형, B형 나눠줄 때예요. 근데 이때 이걸 A형, B형을 나눌 때 이제 이과는 A형이고 국어, 문과는 B형이 됐는데 제가 이 발표할 때 딱 말합니다. 3월 달인가 말해요. 이제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왜? 나는 수능 본질을 알죠. 그 딱 말했어요. 공개적으로. 나는 어떤 데에 뭐 정보를 든 것도 없어요. 그냥 내 판단에 따라서 제 판단인데 A형, B형은 조만간 폐지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3월에 맞는데 6월에 폐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영어부터 바로 폐지합니다. 폐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어를 폐지하는 쪽으로 해서 결국 이때를 그냥 끝내버립니다. 왜? 수능의 본질상 이과형, 문과형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같은 문학 작품도 이과, 문과를 나눌 수가 없다고. 굳이 나누면 비문학 지문밖에 없는데 비문학 지문을 문과만 내고 이과만 내면 말이 안 되는 게 국어 애들도 과학 지문 알아야 되는데 과학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폐지입니다. 이게 폐지가 되면서 2016학년도죠. 이게 2016이구나. 맞아. 학년도 16, 15, 14. 자, 이때 A형, B형을 내면서요. 굉장히 쉽게 내면서 이제 EBS 반영 이야기를 합니다. 그전에는 EBS 반영이 되긴 됐어요. 언제부터냐면 2005년부터인가 되긴 됐는데 돼도 2005년부터만 해도 사람들이 반영 안 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EBS를 보세요. 반영하면 EBS를 두고 애들이 뭐 할까? 또 딸딸딸 뭐야? 외우면 1위로 돌아가잖아. 뭔지 알겠죠? 그래서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EBS를 애들이 전부 다 공부 안 합니다. 또 교수도 EBS면 그대로 출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자꾸 나라에서 자꾸 EBS 낸다니까 그러면 EBS는 문제집고 외우면 되겠네. 이 말하니까 또 나라에서는 쫄아가지고 그때 EBS 선생님 강의 선생님들 강의 내용을 내겠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수능에서는. 계속 별로 안 나와요. 안 나오다가 반영 안 하다가 이명박 대통령 들어서면서 AB형이 되면서 이때부터 2010년, 11년부터 쉬워져요. 1등급이 막 100점, 1등급이 98 그럴 때입니다. 그 사람들은 안 그죠. 왜냐면 EBS를 봐도 효과가 없는데 문제를 쉽게 내버리면 학생들은 뭐예요? EBS 효과를 봤다라고 착각을 하거든. 그래서 EBS를 공부하게 만들기 위해서 쉽게 낸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EBS 반영을 실제 합니다. 네, 해가지고 굉장히 쉽게 넣어요. 네, 그러면서 이것도 반영해요. 2010년, 11년 다 반영합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너무 쉬우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점점 어렵게 내기 시작합니다. 또 A형, B형 나눠진 걸 다시 또요. 통합을 하면서 뭔가 스타일이 좀 바뀌어야 되겠죠? 그게 이제 2017학년입니다. 예, 지금까지. 자, 내가 왜 이야기했냐면, 자, 보세요. 그러면, 자, 보세요. 옛날에는, 아까 맞죠? 선생님이 이 강의할 때 학생들이 금방 많아졌다 했죠? 누가 선택했기 때문에? 학생이 친구 말을 듣거나, 학생이 수업을 한번 들어보거나, 학생이 판단하기 때문에, 학생은 수능이 뭔지 좀 알기 때문에, 이게 도움된다, 안 된다를 판단할 수 있는데, 지금은 누가 판단하십니까? 강의 판단과 강의 등록을 누가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즉 부모님이 하십니다. 부모님은 수능을 알까 모를까? 부모님 요때 사람입니다. 수능도 아니야. 더 옛날 사람이에요. 물론
수능인 분도 있으시겠지. 너무 일찍 결혼한 분은 대부분은 이때 삶이에요. 이런 말로 구닥다리죠. 부모님, 그건 욕하려고 한 거 아닙니다. 그 수능에 대해서는 구닥다리가 아닙니다. 오해받으면 또 안 되죠. 그때 내신 분이죠. 이때 분들은 자꾸 머리에 뭐가 있을까요? 시험에 걸려들기를 바라는 거야. 이거 걸려드는 거. 이 걸려드는 걸 바라는 세대가 부모예요. 그래서 대치동도 마찬가지고 일부 이런 학원들에서 부모님의 어떤 니드 사항을 부모님이 필요로 하는 걸 맞춰준 거야. 학생을 맞춰줘야 되는데 부모를 맞춰주죠. 그래서 뭡니까? 엄청난 자료를 투척합니다. 자, 만약에 문법에서 사회소리 현상을 내가 잘 못 풀었다. 그럼 사회소리 현상 관련된 문제를 이만큼 줍니다. 그럼 해결될 줄 알고 말했죠. 시험 범위가 없다고. 시험 범위가 없는 시험을 범위가 없는데 많은 양을 푼 데서 올라가요? 아닙니다. 사회소리 현상의 정확한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또 사회소리 현상을 모르면 뭐부터 할까? 사회소리 현상이 뭐야? 합성어란 말로 오죠? 합성어가 뭔지, 파생어가 뭔지 이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걸 또 알려면 어근이 뭔지, 접사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알려주면서 야, 여기가 아프다. 그럼 근본 여기에 팔에 막 뭔가 근육이 아프다. 그럼 이 아프게 된 근본 뭐야? 출발점부터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만 치료하고 여기 아프다니까 뭔가 여기에 좋은 약을 막 갖다 던집니다. 해결이 안 되죠. 그게 이러면 맨날 제자리 걸음이에요. 셔플 댄스, 제자리 걸음. 가지를 않는 거야. 셔플 댄스야, 셔플 댄스. 뭔지 알겠죠? 셔플 댄스 보세요. 루브루브루 하고 또 춤추면 뭐야? 항상 그 자리입니다. 가지를 않습니다. 자, 이제 문제 알겠죠? 자료를 수정한 거야. 왜? 학원을 선택하고 강사. 그래서 설명회가 난무하게 된 이유가 학부모를 꼬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부모님한테 도움될 만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뭡니까? 멋지게. 저는 수준별로 학생이 약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깔리고 있는 수많은 열 몇 명의 조교들이 학생과 전화 상담해서 약한 부분을 듣고 평가를 해주고. 자, 여러분, 수학은 어린애들도 잘해요. 수학 덕후 들어봤죠? 네, 잘합니다. 영어 덕후도 있잖아. 어릴 때부터 막 태어나자마자 영어 하는 애도 있어요. 국어 덕후 봤어요? 없어요. 국어는 대학생 있죠. 전공자도 강의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장담할게요. 못한다니까요. 아는 게 너무 없어서 못해요. 수능하려면 많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대학생 조교들이 전화하면 도움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냥 그는 어머니한테 보여주기 위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보여주기 위한. 누가 해야 도움되냐? 강사가 직접 통화를 해야 도움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 거예요. 그리고 또 어머니 그렇지 마시고 약점 있으면 약점 체크 문제 주고 일주일간 푸는 문제 200문제 막 이렇게 던집니다. 그럼 어머니 입장에서 뭡니까? 문제를 많이 풀고 하니까 실력이 이러면 그 생각하잖아. 하다 보면 늘겠지. 그거 이거 단 손톱 이만큼도 안 늘어요. 아예 안 는다고. 내신만 늘어요. 내 말 안 믿기면 그냥 그대로 외우고 요번 시험 한번 보세요. 어떤지. 벌써 6월 9월 가도 점수 안 나올 겁니다. 그럼 이런 학생 있죠. 선생님, 친구 중에는 학원도 전혀 안 다니는데 자기 혼자 기출 공부해서 6월 9월 점수 올린 애가 있다. 그건 그 애가 깨달은 거예요. 머리가 좋은 거예요. 걔가 기출 딱 풀면서 스스로 헤쳐나가는 방법을 남대로 자기 남대로 방법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왜 안 될까? 걔는 느낀 거고 느낀 걸 말로 해주는 직업은 또 다른 거죠. 그 학생은 쉽게 말하면 축구를 잘하는 학생이고 축구를 가르쳐주지 못한 학생이에요. 보는 느낌 돼요. 그럼 선생님 나도 하면 되겠네요? 되죠. 근데 그게 전국의 상위 한 1, 2%밖에 안 된다는 게 함정이에요. 98%는 뭡니까? 안 됩니다. 그게.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방법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수능 점수가 극적으로 향상되려면
어떻게 될까? 마인드를 완전 바꿔야 됩니다. 1. 기억을 하지 마라. 2. 기억을 뭐야? 떠올리지도 마라. 문제 풀 때. 이거 전에 이거 진달래꽃 이런 거 배운 적 있는데 하고 답을 하면 답 틀립니다. 왜? 그렇게 맞춰놓고 딱 문제 냅니다. 저는 이게 출제진이 문제 내는 원리를 제가 그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쓸데없는 걸 안 하는 거예요. 딱 필요한 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다른 과목도 공부하시죠. 아니 국어 문제 푸는데 일주일에 문제를 200문제씩 풀면 걔는 수학하고 영어는 언제 공부합니까? 그거 진짜 나쁜 셈이에요. 저는 재수도 해봤고 삼수도 해봤어요. 네. 사실 중학교 때는 잘했지만 고등학교 때 성적이 떨어져서 또 공부에 관심이 없었어요. 사실 중학교 때 너무 심하게 공부해서 그래서 그냥 포기를 하고 하다가 다시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상 이게 실제 뭡니까 해봤기 때문에 그걸 많이 압니다. 기억을 하지도 말고 떠올리지도 말아야 됩니다. 학력고사는 어때요? 내신은 그때 배운 게 하면 답 나와요. 그래서 수능은 출제 원리를 제가 너무나 관심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출제 원리를 잘합니다. 그래서 군더더기를 하면 안 돼요. 쓸데없는 거. 그럼 점수가 안 올라가요. 두 번째. 자, 수능을 올리면 뭐야? 두 번째. 수능 강사를 만나라. 내가 백날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뛰어난 쌤한테 한 번 듣는 게 나아요. 네. 이걸 만나야 됩니다. 어떤 강사? 네. 뛰어난보다 뭐야? 제대로 수능을 하는. 이것은 뭐 임갑이다 이 말이죠. 자기 말은 임갑이다 임갑. 예. 근데 다른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다른 분은 뭐 폐망하기보다는 일단 하여튼 이걸 만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나기 참 어렵죠. 왜? 들어보면 다 수능 강사 같으니까. 그런데 뭘 보면 알 수 있는지 아세요? 딱 들으면 아는 게 아니고요. 전보다 이해가 잘 되고 스스로 뭐야? 뭔가 읽히고 문제가 스스로 풀리네 하면 잘한 거죠. 그러면 뛰어난 수능 강사는 어떤 걸까? 예. 모든 걸 봐. 그냥 방법도 아니야. 일관된 딱 예외가 거의 없는 딱 본질을 꿰뚫는 본질을 완전히 꿰뚫는 일관된 방법을 제시해야 돼요. 뭐 여기서는 이래 푸다 저래 푸다 그게 어느 정도면 되지만 너무 벗어나면 그건 일관된 방법이 아니죠. 일관된 방법을 해야 됩니다. 다시 쉽게 말하면 배운 방식이 그와 관련된 건 다 적용이 돼야 된다 그죠. 그건 딱 듣는 순간에 알게 됩니다. 지금 본인이 듣고 있는 셈이 아니면 빨리 틀고 오세요. 오세요. 뭐 달라집니다. 걱정 마세요. 그리고 자 이거 보세요. 기억을 하지 마라. 떠올리지 마라. 기억을 수능 강사를 읽고 푸는 일관된 방법을 제시하는 선생님이 만난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거. 수업을 잘 들어야 됩니다. 정말 수업 참여를 정말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신은 완전히 이해가 안 돼도 어때요? 그 정리된 걸 기억으로 풀 수 있잖아. 외워서. 수능은 그게 아니라니까. 수능은 쉽게 말해서 이 지문이 있죠. 이것을요 아주 정확하게 풀어야 돼요. 선생님 시간이 부족합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대충 보면 더 모릅니다. 일단 정확도가 갖추어지고 그 다음에 시간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꾸 뒤죽박죽 하지 마요. 정확도를 갖추고 시간 줄이는 연습해야지. 자꾸 정확도도 안 되는 애들이 자꾸 시간을 하니까 맨날 셔플 댄스. 제자리 걸음인 거예요. 셔플 댄스라니까. 자, 보세요. 정확하게.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선생님이 제시한 방법.
방법론. 이걸 뭡니까? 잘 기록을 해야 돼. 필기를. 다 적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방금 우리가 뭐 스포츠든 뭐든 배웠잖아. 배울 때 기록을 안 해놓으면 10개를 배웠으면 2~3개는 뭐야? 까먹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짧은 기간에 올리면 선생님 10개든 몇 개를 빨리 다 해야 시간이 쫙 단축되면서 금방 올라갑니다. 그러면 배웠죠? 이거 꼭 지켜줘야 돼. 이거 내가 말고 다른 분들도 지켜주세요. 선생님의 방법을 잘 기록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 교과서처럼 밑줄 써라. 일반적 진술, 일반적 진술. 이런 걸 쓰는 게 아니고 이게 일반적 진술이란 걸 깨달아야 돼요. 네, 어쨌든 그런 거 요걸 합니다. 자, 그다음에 진짜 중요한 거. 그럼 수업 참여해서 적었지. 자, 오늘 배웠다. 일주일 뒤에 복습한다. 기억날까 안 날까? 안 납니다. 여러분 머리를 과신하지 마세요. 우리 전부 다 머리가 똘박이에요. 별로 안 좋아요. 금방 까먹습니다 진짜. 기억하는 것 같죠? 100% 기억 안 납니다. 까먹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날 아니면 수업 뭐 끝나자마자 이게 제일 좋아요. 그날이나 수업 끝나자마자 바로 복습합니다. 그럼 또 물어보겠지. 복습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복습이 좀 이것도 조심해야 될 게. 또 내신처럼 복습하면 안 돼요, 여러분. 수능 잘해야 됩니다. 내신은 선생님이 일반적 진술, 중심 문장 하면 이게 중심 문장이구나. 기억. 핵심은 요거네. 기억. 그게 아니에요, 이 복습은. 방법을 뭐야? 체득을 해야 되잖아. 선생님이 하는 방법을 내가 전수 받는 거예요. 전수해서 그걸 그대로 혼자서 할 수 있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려면 어떤 복습? 배운 방식대로 한 번은 너무 짧고 2~3번 하는 거죠, 복습.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그럼 그날 바로 2~3번 해요? 효과가 없죠. 오늘 한번 복습하고 또 하루나 이틀 뒤에 또 한 번 해보고 또 하루 이틀 뒤에 또 한 번 해서 그 방법이 내한테 좀 익숙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방법을 딱 배우고서 완성되면요. 방법은 딱 일관되고 똑같아요. 작품만 계속 바뀌면서 마지막까지 연습을 하는 게 수능이지. 수많은 자료를 던져서 기억하는 게 아니라고요. 또 그 수많은 자료들이요. 그러면 여러분, 잠깐 이걸 배우려면, 방법 배우려면 반드시 뭐로 공부해야 되냐? 이 방법 배우려면 뭘까요? 오로지 수능과 평가원 문제만 가지고 해야 됩니다. only.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오로지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 다른 거는요. 지문을 잘라오잖아. 이거는 교수가 손으로 다 쓰십니다. 다른 거 잘라오는 지문은 잘 봐. 잘라온 지문은 고등학교 3학년을 독자로 썼을까? 항상 그런 독자를 보고 쓰거든. 3학년을 독자로 쓴 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논문 발표나 교수나 대학원생 이상을 위해 쓴 거란 말이야. 그 쓴 걸 잘라와가지고 설득 다듬다고. 그것도 비전공자인 구구 선생이. 그러니까 뭔가가 이상하죠. 이것도 이해가 잘 안 되고. 교육청 보고서는. 사설은 더 꽝이고. 사설 좋아 보이죠. 자꾸 나보고 사설 좋은데 이건 너무 슬픈 게 어느 순간인가 사설 좋다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내가 얘들 망했다 생각했습니다. 사설은 안 좋습니다. 뭐가 좋을까? 평가원과 수능 같은 이게 이제 출제 원리를 몰라서 그딴 소리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평가원이 얼마나 공들여서 얼마나 전문적인 사람이 얼마나 노력해서 합숙까지 하면서 만든 문제예요. 이 합숙을 하고 안 하고는 정말 문제가 달라요. 그렇게 만든 문제입니다. 그걸 2번, 3번 해서 체득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기억을 하고 떠올리려고 하지 마라. 2번째, 제대로 된 수능식, 그러니까 스스로 읽고 풀 수 있는 일관된 방법을 제시하는 수능 강사를 만나야 된다. 특히 국어입니다. 국어. 다른 과목 모릅니다. 국어입니다. 다른 과목 쌤이 국어에 대해서 헛소리 하면요. 꺼져라세요. 내가 다른 과목 말 안 하듯이. 왜? 국어가 제일 수능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 말죠. 수학은 내신 잘하는 애가 수능도 잘 보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국어는 내신 잘하는 애하고 수능 잘 보는 애가 좀 분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업자한테 반드시 복습하십니다. 그 다음 이거죠. 선생님 저는요 수업할 때 집중이 안 되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이런 학생은 예습을 권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듣고 복습했죠? 그 다음 뭐 해야 될까? 이 방식으로 어떤 방식? 체득한 방식으로 다음 시간에 뭐 해야 될까? 뭐? 예습한 거죠. 왜? 잘 되는가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처음엔 잘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대한민국 해방 이후에 수십 년 동안 맨날 외우고 앉아있고 여러분들 내신은 뭐야? 초등학교 1학년 때 지금까지 맨날 외우고 앉아있었는데 갑자기 이거 한다고 하면 안 되네! 하면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이게 최악입니다. 돌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이근감한테 수능 오셨으면 안 돌아간다는 마음으로 오셔야 됩니다. 올라가게 내가 만들어줄게요. 예습했죠? 그럼 이 방법은 뭡니까? 다시 뭐? 수업에 참여하는 거죠. 이 사이클을 여러분 계속 돌리셔야 돼요. 3번, 4번 다 시험지 종이가 바스라질 때까지 계속.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됐죠? 그럼 여기서 좀 문제를 더 풀고 싶다. 사람은 더 풀고 싶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마음이 급해서 테니스를요 조금 가르쳐주면 이제 벽 보고 치는 주제에 갑자기 막 게임하려고 그럽니다. 그래 안 그래요? 지금 그 사람의 심리 그렇죠. 그런 인간들은 절대 성공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 없죠. 대부분은요 다 그렇게 평범한 행동하는 거야. 누구나 다 가지는. 누구나 뭡니까? 빨리 게임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인지상정이에요. 다 그런 마음을 가지죠. 근데 그런 마음을 참을 줄 아는 사람이 올라가는 사람이죠. 여러분 못 들어봤어요? 피아노, 음악 하시는 분, 예술, 체육 다 보세요. 시키는 거 안 하고 헛짓거리 하면 뭐야? 진짜 화내는 거 알죠? 왠지 아세요? 그 잡아놓은 좋은 방법이 흐트러져 버립니다. 여러분 수영을 배울 때 취미 정도로 배운다면 솔직히 뭡니까? 흐트러져도 돼요. 적당하게 배운 뒤에 뭐야? 그냥 내 마음대로만 해가지고 섞어서 돼요. 여러분은 적당하게 해야 됩니까? 이러면 아마추어 취미를 위해서 수능 국어합니까? 프로 선수가 되기 위해서요. 여러분은 수능에 프로 선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왜? 인생을 걸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올라, 알죠? 탁구도 폼이 안 좋고 개탁구 이런 거 이상 가면요 처음엔 쫙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그때 여러분이 속는 거야. 그 강의 좋은 줄 알고. 근데 좀 딱 지나면 그 다음부터 안 올라가요. 강의가 제대로 안 맞으면. 또 본인이 마음대로 복습하면. 그래서 요걸 지켜주셔야 됩니다. 자, 간단하죠. 구체적인 거는 수업 중에 배우면 돼요. 더 디테일한 거. 이게 다예요, 여러분. 이게 다. 그래서 이걸 추가로 문제입니다. 어떻게 볼까? 무조건 기출만 푸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패턴이 일정하게 반복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기출 문제도 거의 풀었다. 그건 뭡니까? 이제 교육청 풀어야 됩니다. 선생님 교육청 풀지 말라면서요. 교육청 지문과 문제가 좋냐 나쁘냐를 뭐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될 때 푸는 건 좋아요. 하지만 교육청과 사실이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푸는 애들은 그냥 풀어봐야 헷갈리고 아무 도움이 안 되죠. 뭔지 이해되시죠? 예. 자, 성적의 극적 한상은 이게 답니다. 예. 반드시 올라갑니다. 3개월. 3개월 보겠습니다. 3개월. 예. 근데 문제는 이 고등학생이 좀 문제긴 해요. 왜냐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섞여 있으니까. 근데 내가 꿈이 서영고 서성안인데 지금 내가 딱 보니까 내신이 건국대학교 정도밖에 안 돼. 그럼 지금 우리 이제 곧 중간고사 보죠. 시험 봤어. 그러면 내가 그럼 서성안 가기 위해서 건국대학교 점수에서 내신을 서성안까지 올리려면 가능할까? 거의 불가능할까? 거의 불가능해요. 수능처럼 1점이 1점 되는 게 아니잖아요. 평가 요소가 너무 많고 평균 되니까. 그리고 다른 애 노나? 다 하겠지. 예. 일단은 빨리 수능을 선택해 줬습니다. 그래서 내신을 버리는 거 아니고요. 건드려도 맞춰 놓으셔야 최악이 되면 건드려 갈 수 있죠. 또 한번 수시를 넣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일단 이번 중간고사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보세요. 보고 나면 빨리 준비할 사람은 지금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중간고사까지 좀 뭔가 한 번 더 볼 필요가 있다 싶은 학생이 있으면 그때까지 보고 그 다음에 이거 아니다, 내 꿈과는 너무 거리가 있다 싶을 때는 바로 수능 시작하세요. 한번 도전해보세요. 가능합니다. 오히려 수학이나 영어 그거보다 더 올리기 좋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맞지 않습니까? 내신 잘하는 애가 수능도 잘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뭡니까? 기존의 공부법을 유지해도 아마 되지 않나 싶은데 국어는 아니에요. 완전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다른 과목 선생님들이 국어를 잘 모르는데 자꾸 말씀하시니까 너무 웃겼어요. 이런 거죠. 물론 백연주식이 너무 없다. 뭐 좀 필요하긴 하죠. 왜? 고1 때까지 지금 책이 바뀌었잖아요. 고1까지 배운 걸 바탕으로 해서 내니까 고1 정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경제라든지 이거는 여러분이 고1 때 배운 적이 없어요. 제가 배워도 너무 대충 배웠어. 그래서 그거는 기본 백연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건 내가 수업시간에 알려줘요. 그거 말고 나머지는 굳이 할 필요가 없거든. 그러니까 자, 저도 평생을 수능도 여러 번 쳐봤고 평생을 학생들과 함께 살아왔잖아요. 저는 내 인생은 고등학교 3학년 이후에 지금까지 고3입니다. 계속 고3을 이렇게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살아온 게 고3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고 얼마나 많은 경우를 많이 받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강의를 했겠습니까? 예. 어찌 보면 컴퓨터로 치면 데이터베이스가 상당히 뭐야? 풍부한 편이죠. 내가 누차간자지만 제일 중요한 건요. 첫 번째 강사의 강의력입니다. 자료는 가비쌤 못 주기 때문에 안 주 같아요? 내가 모으는 자료가 수십억, 돈으로 치면 수십억 돈에 해당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모아놓은 자료 없겠습니까? 그게 많이 안 주잖아요. 왜? 그게 도움이 안 되니까. 그게 빠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알면서도 안 줘요. 이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료를 백날 풀어도 올라갈까? 풀다 보면 올라가겠지. 그런 생각 다 버리시고 머리를 맑게 하고 오히려 머리에 덩그것이 없는 학생일수록 더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한번 멋지게 한번 몰아쳐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뭐 여러분은 일반적으로 뭐 좀 큰 사이트 가서 들을 것이 많은 그런 수업 들으면 좋긴 하겠죠. 그렇긴 한데 또 임갑쌤은 또 임갑쌤 하나를 위해서 또 와야 되는데 그 하나를 위해서 여기까지 찾아온 발걸음이 전혀 후회가 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과 나의 만남은 아마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성적을 단 1점, 2점이라도 올리기 위해서 막판까지 오님을 다할 것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서 진짜 한번 올려봅시다. 나는 여러분 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점수가. 그게 다예요. 네. 올리기만 하면 되잖아. 내 팀을 데뷔할 때 올리니까 애들도 모이죠. 학생을 모이기 위해서 광고보다 올리는 게 더 빠른 거예요. 그러면 서로 좋죠. 여러분 성적 올라가 좋고 난 학생 많이 들으니까 좋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바른 모델을 빨리 우리 그 후배 선생님들한테 빨리 알려주고 싶어요. 더 잘 되면 알려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또 그렇게 하겠죠. 그럼 나는 이제 은퇴하겠죠. 나이가 있으니까. 그럼 뭐 학원 가면 제대로 된 방법으로 강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걸 만들고 싶어요, 사실은. 예. 하여튼 여러분 열심히 해서 그때 다른 생 강의가 막 꽝이고 막 수능이 전혀 아니고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니겠죠. 그래도 예. 아니지만 수능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성적 향상의 속도가 뭐야? 올라간다는 겁니다. 시행착오가 적어진다. 알겠습니까? 자, 잘 들으시고 뭐 쌤 수업 안 들어온 사람은 이걸 계기로 해서 혼자 잘 열심히 하시고 또 쌤 수업 듣고 한번 같이 하실 분은 수업 중에 만나서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 예, 안녕히 계세요. 파이팅!